네, 안녕하세요. 생생한 건강정보 전해드리는 김재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건강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저에게 상담 주세요. 02-2000-4906, 02-2000-4906으로 전화 받고 있으니까 마음껏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 함께할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정수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치아를 쓰다가 이제 이가 없어지고 치아가 좀 빠지게 될 때는 임플란트라는 시술을 받잖아요. 네. 오늘 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임플란트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다뤄볼까요?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의 이제 최신 직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임플란트는 이제 전체 치료 과정이 굉장히 이제 정교한 작업을 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 작업을 이제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치과 기술이 어떻게 임플란트 치료에 적용이 되고 또 그것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를 이제 뺨과 동시에 바로 당일날 임플란트를 심는 발치유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이제 많이들 들어서 아실 텐데 하지만 정확히 무슨 시술인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다뤄봐야겠죠? 예. 네. 뭐 최근에는 뭐 임플란트가 워낙 이제 보급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임플란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티타늄이라는 재료 자체가 뭐 굉장히 생체 친화적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티타늄으로 이루어진 임플란트를 뭐 치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실되었다라고 하면 임플란트 티타늄으로 된 임플란트를 잇몸뼈 안에 이식을 해서 완전히 붙을 때까지 기다려서 상실된 치아를 이제 대체하는 치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임플란트의 구조는 사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뼈 안에 들어가 있는 접 나사 모양의 부분을 우리가 임플란트라고 하고요. 중간에 이제 기둥 역할을 해주는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 모양의 이제 보철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임플란트 많은 분들이 관심 보여주고 계신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요즘에는 임플란트 시술의 전 과정이 디지털화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는 이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잇몸을 열어서 뼈를 완전히 노출을 시키고 임플란트 심고 그냥 이런 단순 과정인데 임플란트 가이드라는 수술 보조 장치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것을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이 수술 보조 장치를 만드는 것이 이 술식의 이제 핵심인데요. 이 디지털 가이드라는 수술 보조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를 우리가 체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강 내에 이제 치아나 잇몸의 상태를 그 정보를 우리가 체득을 해야 되고요.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 뭐 뼈 상태랄지 뼈 안에 뭐 신경이랄지 혈관 주행 경로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 체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구강 내에 이제 우리가 정보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우리가 본을 뜬다라고 얘기를 하죠. 고무 인상제를 통해서 우리가 본을 떠서 석고 모델을 만들어서 정보를 체득을 했었는데 기존에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구강 스캐너라는 이제 장비가 개발이 돼서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마치 사진 찍듯이 환자분 구강 내에 정보를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뼈나 뭐 이런 부분들 안에 이제 해부학적 구조물들은 이제 CT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체득을 하고요. 사진 보시다시피 그 이제 두 가지 정보를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입력을 해서 이제 취합을 하면 저런 식으로 이제 환자분 입안의 이제 모든 정보를 3차원적으로 컴퓨터에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수술 전에 한번 이제 수술을 한번 해보는 모의 수술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수술 보조 장치인 이제 디지털 가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플란트를 이를 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디지털화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쉽고 빠르게 또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인데요. 그럼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예. 네.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정보를 이제 체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구강 내 정보를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체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CT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은 이제 귀가를 하시면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20분이 채 걸리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전까지 우리가 스캐닝 데이터를 확보를 한 것 같고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고 디지털 가이드를 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이 수술 당일날 오시면 수술 시에 이 가이드를 입안에서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단히 이제 고정을 하고 설정된 이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네, 미리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시술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특히 어떤 분들이 주로 찾으시고 선호하시는지 그 점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수술에 대해서 큰 부담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통증이 두려워서 임플란트 치료를 망설이시는 경우,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뭐 임플란트 가이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잇몸 절개를 뭐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뭐 혹은 이제 무절개로 수술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혈이 있으면 안 되는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또 가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뭐 수술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신질환자나 노약자 등 이제 긴 치료를 좀 감당하시기 힘든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그리고 임시치아를 바로 이제 미리 사전에 제작을 해서 붙여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임시치아를 조금 이용을 해서 상실된 치아의 마음이 좀 아프신 부분을 좀 달래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통증이 두려워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지 말까 받을까 고민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많이 선호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절개가 적거나 무절개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절개하지 않고 가능한 거죠? 예, 일단은 뭐 임플란트는 뼈 안에 이제 식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뼈를 잇몸 바깥쪽으로 이제 노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우리가 미리 이제 그 위치를 설정을 해두기 때문에 펀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잇몸에 작은 구멍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뭐 절개를 하고 꼬매고 이런 과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잇몸을 쭉 절개하지 않아도 이제 약간의 구멍을 내는 것만으로도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무절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통증이 적거나 또 회복 기간도 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출혈이나 붓기도 이제 적을 수밖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이드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거기 때문에 긴 시간을 요하지 않아서 뭐 굉장히 그런 부분도 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무절개 수술이 뭐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환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가능하신 분이 있고 불가능하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적인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치료 기간을 요즘에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뭐 이것도 뭐 임플란트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도 기본 속성은 일반적인 임플란트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뼈 안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완전히 이제 붙을 때까지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뭐 치료 기간이 크게 뭐 단축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이제 다만 우리가 무절개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임플란트를 뭐 심고 뭐 꼬매고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뭐 나중에 실밥을 풀러 또 오셔야 된다랄지 아니면 뭐 부가적으로 2차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뭐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뭐 내원 횟수를 단축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밥을 제거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수술도 안 해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기간이 단축되고 내원하신 데 있어서 좀 피로감 느끼시는 환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치아 하나가 문제가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치아가 없어. 네. 라고 더러는 동시에 많은 임플란트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한 번에 여러 개를 심는데 사용 가능한가요? 사실은 이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같은 경우가 뭐 단순히 이제 한두 개를 심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심는데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사진과 같은 경우가 뭐 완전히 이제 무치약 상태죠. 치아가 이제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 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크게 절개를 해야 됩니다. 뼈를 크게 노출을 시켜야 되고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당연히 출혈과 붓기도 이제 클 수밖에 없는데요.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이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설정된 위치에 구멍만 뚫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아주 도움이 되고 의사도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다 보면은 뭐 한두 개의 임플란트는 원래 예상했던 위치에서 좀 벗어나게 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정확한 위치를 이미 이제 설정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정확하고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차 범위를,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데 있어서 적합할 수도 있다. 예, 네, 오히려 이런 적합하다. 말씀이시고요. 이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정수임 원장님 많은 분들의 환자 케이스를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임플란트 수술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네. 당연히 이제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거는 의사가 뭐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디지털 기술이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은 이제 당연히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디지털 기술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도 뭐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분들이 이제 가능하신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뼈가 많이 얇다라던가 뭐 염증에 의해서 뼈가 많이 함몰이 되어 있다던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뼈 이식을 충분히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후에 제대로 된 위치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잇몸을 좀 크게 열어야 반드시 이제 크게 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수술을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로 이제 강행을 하게 되면 뼈가 좋은 데다가 임플란트를 이제 끼우려서 심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삐뚤어지게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장은 뭐 임플란트 수술이 이제 치료가 금방 끝날 수 있어도 장기적인 예후를 보면은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정확한 의사의 진단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경우에 대해서 환자분에게 개개인에 맞춘 이제 맞춤형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많은 네. 분들이 좀 시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그럼 나는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할래라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 네. 잇몸 상태에 따라서 또 불가능하신 분들도 많겠죠? 그렇죠. 네. 네, 잇몸 상태가 뭐 만약에 건전하고 이가 빠진 지가 이제 오래돼서 뭐 뼈가 충분히 생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가 굉장히 취하는 이득이 큰데 네. 만약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뼈가 많이 이제 함몰이 되어 있고 뭐 뼈가 많이 얇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잇몸을 열어서 뼈 이식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딱 이에 맞는, 치아에 맞는, 잇몸에 맞는 시술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하는 내내 이제 0220-4906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점들 전화 주고 계신데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인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가장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은 이제 뭐 임플란트 수술하면서 혹시 뭐 많이 아프지는 않을까? 뭐 아무래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내가 일하는데 바로 일상생활에 수술 복귀를 해서 뭐 그런 일에 지장을 받지를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는 치료비도 걱정을 많이 해서 물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조금 많아진 질문들이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보급이 됐기 때문에 뭐 주위 분들이 임플란트를 해서 뭐 고생을 한다라는 말씀을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뭐 내가 임플란트를 했을 때 혹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뭐 치료 시에는 많이 아프지 않을까, 또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갖고 계시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점검을 받아보고 또 짚어볼 건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임플란트 할 때 자가치아가 이제 보철치아로 바뀌는 과정에서 좀 빠르게 바꾸고 싶다. 나는 바로 임플란트 시술을 오늘 하루 만에 끝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도 많으실 텐데 가능한가요? 예. 그거를 이제 네. 우리가 상업적인 용어기는 하는데요. 이제 원데이 임플란트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데이 임플란트라는 말은 이제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각기 이제 병원에서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생각하는 이제 원데이 임플란트와 환자가 생각하는 원데이 임플란트가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뭐 보통은 이렇게 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은 임플란트를 이제 바로 치아를 발치한 당일날 바로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뭐 원데이 임플란트 혹은 당일 임플란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원데이 임플란트는 그날 이제 치아까지 올라가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뭐 물론 이제 임플란트를 그 앞니 같은 경우는 힘을 많이 받는 부위는 아니니까 뭐 앞니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심고 임시치아까지 만들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금니 같은 경우는 힘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임시치아를 되도록이면 피하고 완전히 붙을 때까지 기다려서 치아를 올리는 게 안전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치료 전 사진인데요. 사례인가요? 예,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해서 당일날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이제 미리 사전에 제작되는 임시치아까지 지금 만들어드린 과정이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는 처음에 심어놓으면은 굉장히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힘을 받으면은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힘을 안 받게끔 이제 교합 조정을 잘 해드리고 환자분들도 사용하시는데 좀 주의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최종 보철물까지 당일날 올라가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반드시 임플란트는 적정 기간을 기다려서 최종 보철물을 올려야 이제 안전하게 시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발치한 이후에 당일에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라는 점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원데이 임플란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원데이를 뜻하는데 또 해석하는데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발치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어야 또 식립이 가능하고 시술이 가능한지 그 점도 궁금한데요. 네. 네. 우리가 ITI 분류에서 이제 보시면 총 4단계의 이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심는 시기를 이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는 시기를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이제 두 번째 단계나 세 번째 단계는 요즘에는 합쳐서 한 단계로 이제 인식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한 2달에서 한 4개월 정도 기다려서 어느 정도 잇몸이 차고 뼈가 어느 정도 차는 정도까지만 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이제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 단계는 요즘에는 이제 많이 사용은 하진 않지만은 완전히 6개월 이상 치유가 이루어진 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시기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왕이면 발치 이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시간을 단축하는 걸 원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일반적인 임플란트 후 식립과 비교해 봤을 때 발치 즉시 식립의 가장 큰 장점, 특징점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기간을 환자분들은 관심이 많으신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발치 이후에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거는 기존에 이제 뼈를 이용해서 이제 심는 건데 이를 빼게 되면은 이제 필연적인 과정이 뼈가 얇아지는 단계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뼈가 너무 그렇게 이제 얇아지게 되면은 나중에 그거를 뼈 이식을 통해서 수술로 복구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이를 뺀과 동시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해놓으면은 아예 이제 잇몸이 이제 얇아지는 것 자체를 약간 보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치를 한다는 거는 몸에 상처가 난다는 건데, 몸에 상처가 난 그 시기가 가장 몸의 치유력이 활발할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식된 임플란트와 뼈가 조금 더 잘 붙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물론 이제 뭐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뭐 이를 빼고 뭐 한참을 기다렸다 심는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만큼을 이제 단축할 수 있는 경우도 그게 이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시술을 받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많은 질문 받으셨죠? 예, 충분히 이제 가능합니다. 뭐 수술 이후에 당연히 뭐 이것도 수술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통증과 붓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뭐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고 주의사항 이제 설명드린 거 잘 지켜주시고 처방해드린 약 잘 드시고 하면은 뭐 제 경험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직후에 냉찜질이 이제 붓기를 좀 감소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사례를 반복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저게 이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사례인데요. 치료 전에 보시면 왼쪽 아래 치아가 이제 많이 썩어서 완전히 이제 부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뿌리 하단에 뭐 염증이 있긴 하지만은 뭐 충분한 뼈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의 장점이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바로 심고 뼈 이식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시술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따라오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들 다 하고 싶겠지만 다 가능한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즉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는 주로 어떤 케이스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염증 때문에 뼈가 많이 이제 소실이 돼서 충분한 뼈가 없다랄지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도 남아 있는 뼈를 이용해서 심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임플란트를 우리가 처음에 심어 놓으면은 움직임이 없이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로 그 초기 고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초기 고정을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뼈가 이제 많이 안 남아 있고 양도 적고 질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무리하게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부작용으로 고생을 많이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 근처에 중요한 뭐 신경이랄지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건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피하고 조금 지연해서 식립하는 지연 식립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사례가 심한 염증 때문에 뼈가 이제 많이 녹아 있는 사례인데요. 바로 밑에 이제 신경도 지나가고 저런 경우에 이제 무리하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은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저런 경우는 이제 욕심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이제 뼈가 찰 때까지 기다려서 뼈 이식과 동시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럼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다른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도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가장 이제 많이 있는 전신 질환이 이제 혈압과 당뇨인데 뭐 이런 경우에는 약간 이제 치유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것뿐이지 뭐 조절만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임플란트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다만 이제 조금 수술 후에 당연히 이제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혈에 관계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혈관 질환이 있다던가 해서 뭐 아스피린이랄지 헤파린이랄지 이런 이제 약들은 보통 한 3일에서 5일 정도 끊고 수술하는 게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뭐
골다공증 약물을 좀 오랫동안 복용을 하고 계시는 경우는 뭐 특정 성분이 있는데 뭐 잘못했다가는 뭐 임플란트 심고 뭐 골괴사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심각한 이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과 의사와의 이제 충분한 협진을 통해서 수술 시기를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제 의사 선생님과 만나서 진단을 받아보고 정확한 검진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치아 건강,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